안녕하세요. 히코 서영사입니다. 오늘은 공유할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서 헬프데스크 디켓 촬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받은 내용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브스턴스 머티리얼인데 보로노이를 이용해서 만든 것 같죠? 이게 이제 타일로 쓸 수 있게 심리스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후디니에서도 이렇게 지오메트리로 이걸 만들 수 있으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후디니 보로노이 프랙처는 심레스를 제공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후디니 보로노이 프랙처를 심레스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심리스로 뭔가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딱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조금 뭐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했고 이제 그거를 헬프데스크 티켓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조금 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이제 Computing 2D Periodic Centroidal Voronoi Tessellation, 그래서 이제 요걸 그 하는 논문들을 조금 살펴보고 요걸 이제 후디니에서 어떻게 구현할까라는 걸 이제 좀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 한 거는 이제 Periodic Voronoi Diagram이라는 요 개념을 조금 후디니에서 어떻게 구현할까 한 것, 뭐 리서치한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텍스처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그리드를 처음에 0에서부터 x축으로 0에서부터 1, y축으로 0에서부터 1의 그리드를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 후디니의 장점은 이렇게 x축, y축으로 해서 그리드를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을 마치 UV인 것처럼 사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랩핑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지오메트리 위에다가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크립삽이거든요. 크립삽을 쓰시면 지금 이 튜브에 크립을 한 건데, 이 튜브 상에다가 여러분들 카센터나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 시트지 바르는 거 보시면 시트지도 그 핸드폰 모양에 맞춰가지고 재단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늘리거나 해가지고 곡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딱 붙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디니에서도 딱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0에서부터 1, Y축에서 0에서부터 1을 각각 U, V처럼 처리를 해가지고 지오메트리 상에다가 매핑을 해주는데 그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너브스 지오메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목적으로 튜브랑 그 다음에 토러스를 너브스로 했고요. 그냥 폴리곤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 얘네가 크리핑을 할 때 파라메트릭 UV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폴리곤 지오메트리는 폴리곤 각각이 파라메트릭 UV가 따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딱 매핑이 되질 않습니다. 일단 얘를 이제 튜브로 매핑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걔를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캐터 삽을 써가지고 이제 보로노이의 셀 포인트, 그 셀 포인트조차도 이제 크리핑을 써가지고 똑같이 매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로노이 프랙처로 나온 결과를 이제 보로노이 프랙처에서 셀 포인트를 잡고 그 셀 포인트에 따라서 랜덤한 색깔을 주면 이제 경계선 부분에서 양쪽으로 이제 심리스 되는 부분들이 같은 색깔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기가 좀 편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매핑을 했으면 그걸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는 것이 처음에 레스트 지오메트리, 레스트 포지션을 써서 내가 원래 어떤 모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 3차원 정보를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레스트를 써가지고 포지션을 오버라이드 하면 중간에 새로 보로노이에서 생성된 포인트들은 자기가 알아서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뭔가 길쭉길쭉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보로노이의 모양이 아니라 보로노이는 보로노이인데 뭔가 이렇게 좀 쭉 늘어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핑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모양이 왜곡, 디스토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튜브 같은 경우에는 튜브의 둘레는 지금 반지름이 1인 튜브니까 2파이
되겠죠. 6.28 정도가 될 거고, 높이는 그냥 원래대로 자기 높이 갖고 있는 1m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굉장히 스트레치 돼가지고 보로노이 프랙처를 적용을 하고 그걸 원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길쭉길쭉한 지오메트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트를 2 곱하기 달러 파이 하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로노이 패턴. 그래서 U의 길이와 V의 길이가 일정한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보로노이 패턴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러면 보시면은 요 좌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심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좌우와 상하가 모두 다 심레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좌우만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상하 좌우를 심레스로 만들기 위해서 토러스에다가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러스에다 매핑을 하시면 이제 이런 지오메트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색깔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네 꼭지점이 모두 모이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약간 이제 비늘 같은 물고기 비늘 같은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보로노이 프랙처는 이제 직선으로밖에 자를 수가 없는데 그거를 도넛 모양인 상태에서 잘란 다음에 그걸 다시 원상으로 복귀를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절단면이 곡면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RBD 머티리얼 프랙처가 나오기 전에는 지오메트리를 살짝 노이즈로 구긴 다음에 보로노이 프랙처로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걸 원상태로 돌려서 엣지 부분이 우들투들하게 했던 것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태로는 이제 보로노이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조금 했거든요. 일단 이 상태에서는 지금 처리할 포인트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리무브 쉐어드 엣지를 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폴리곤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바깥쪽에 이제 라인들만 남겨놨습니다. 폴리곤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로노이 프랙처의 뭐 프리시전 에러 같기도 하고 가끔씩 얘네들을 자르다 보면은 굉장히 포인트들이 서로 딱 붙어 있는 포인트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린업 해주기 위해서 이제 조각 하나하나들 그냥 모듈을 전체를 가지고 퓨즈를 하면 다들 다시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조각 한 개만 남겨놓고 퓨즈로 이제 굉장히 짧은 디스턴스에 있는 포인트들은 합쳐주는 그런 작업을 해서 조금 클린업을 해준 거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 곡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곡면상에 있는 점들 같은 경우에는 보로노이 프랙처를 썼기 때문에 양쪽의 조각들에서 영향을 받은 두 개의 포인트들이 대부분 접해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곳들 남겨두어야 하는 곳들은 곡면 조각들이 여러 개, 2개 이상, 3개, 4개, 5개 뭐 해가지고 여러 개까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포인트와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범위 안에 있는 포인트들의 개수를 세가지고 2개인 경우에는 삭제하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두면 이게 직선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되냐 그러면 이런 엣지 부분들이에요. 엣지 부분들에는 조각이 2개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삭제했을 경우에 이 최종 바깥쪽 라인이 엉클어지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아주 작은 범위의 길이를 주고 그 길이, 그러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요 바깥쪽을 전부 다 포인트를 그룹을 잡아가지고 얘네들에는 적용하지 말고 요 안쪽에 있는 포인트들에만 적용을 하자 해서 요 바깥쪽을 따로 잘라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포인트를 삭제하는 애인데 보시면 그룹에 별하고 캐럿 프레임 돼 있었죠. 그래서 프레임에 해당되는 포인트들은 삭제하지 말고 나머지 모든 포인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돌리자 하는 거예요. 속에 보시면 이제 뭐
포인트 클라우드 파인드를 가지고 각각의 포인트 위치에서 서치 레디어스를 아까 제가 입력한 값은 0.000001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값 범위 안에서 포인트의 어레이를 일단 뽑고 그 어레이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몇 개의 포인트가 그 범위 안에 모여 있는가 라는 것들을 구하실 수가 있고 걔네들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리무브 포인트에다가 포인트 넘버를 입력을 해주면 2개에서부터 2개보다 작은 애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거죠.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요 안쪽은 깔끔해졌는데 요 바깥쪽은 아직도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패셋의 remove inline 포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 직선 안에 여러 개의 포인트가 있을 때 걔네들을 삭제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 같은 게 이제 보이는 게 일단 토러스 상태로 그리드를 워핑을 시킨 다음에 그 워핑된 상태에서 보로노이 프랙처를 하고 다시 펼쳤을 때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심리스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그러니까 눈을 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얘네들이 이게 심리스네 라는 것들이 금방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쪽 이게 토러스의 안쪽입니다. 요 안쪽에 있는 지오메트리들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살짝 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바깥쪽으로 가면 얘네들이 길쭉길쭉하게 조각이 나면서 이게 이쪽에 비해서 이쪽에 반경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더 상하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약간 뾰족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패턴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패턴을 없앨 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조금 포인트를, 그러니까 셀러이즈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를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1인데 얘는 그러면 이 도넛에 그 각각의 폴리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폴리곤을 가지고 폴리곤에다가 중앙에다가 일단 점을 놓으면 그러면 걔네들이 나중에 스트레치 됐다가 돌아올 때 각각의 비율에 맞게 다시 스트레치 백 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 무늬로 나누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토러스를 가져오시는데 로우와 컬럼을 작게 만드는 거죠. 6에 6. 뭐 너브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작아져도 크게 뭐 이제 도넛 모양이 이상해진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6에 6으로 바꾸고 지금 로우와 컬럼을 똑같은 숫자를 넣은 것도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의 폴리곤 개수만큼 포인트를 발생시키고 걔네들을 각각의 폴리곤의 정중앙 파라메트릭 UV를 써가지고 0.5, 0.5를 집어넣으면 사각형의 센터에다가 포인트를 놓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랜덤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요 프림 UV라는 곳에다가 add value를 해서 이제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멈 값, 맥시멈 값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0.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5에서부터 좌우 상하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얘네들은 비율이 되는 거죠. 파라메트릭 UV니까. 그래서 토러스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넓은 사각형이니까 많이 움직일 거고 안쪽에 조그만 사각형의 경우는 적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뭐 0.3 정도 하면 이렇게. 그래도 이제 아직 조금 패턴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덜 보이게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은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패턴을 딱 감추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찾아보기로 한 거죠. 그게 요 피리어딕 아닙니다 이거 B 이건 A고
센트로이달 보로노이 테셀레이션이라는 이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누군가가 써놓은 논문을 참조해서 후디니에서 어떻게 구현했는가인데, 일단 그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똑같이 하듯이 그냥 포인트로 스캐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로노이 프랙처를 사용을 하지 않고 뭐를 쓸 거냐라고 그러면 이제 보로노이 어저이선시라는 새로운 노드가 들어왔어요. 얘는 뭐냐라고 그러면 요런 이른바 들론의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로노이 프랙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삼각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 삼각형의 각각의 라인의 절반을 딱 자를 수 있는 큰 무한의 평면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이 가운데를 각각 잘라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로노이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들론의 트라이앵글을 만들 수 있는 노드가 새로 나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보로노이 프랙처 안에는 그냥 어셋화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드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파라미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인트 집어넣으면 연결해가지고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그러면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에서부터 얘가 만약에 튜브 상태로 매핑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쪽 끝에서 다음에 만날 포인트들은 얘가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이쪽에 하나 넣어주고 반대쪽도 얘를 복사해서 이쪽에 놔주고, 그래서 원래 한 개의 이 들론의 트라이앵글을 9개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를 가지고 이제 보로노이 프랙처의 시드 포인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 9개의 다른 지오메트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얘와 얘 사이에 연결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커팅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바이패스하고 모양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실제로 요 카피하고 난 포인트 다음에 이제 보로노이 어저이선트를 써가지고 이런 그리드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뭐를 하는 거냐라고 그러면 요 상태로 하면 이 셀 포인트가 지금 원래 내가 쪼개고 싶었던 것들이 10개였는데 이거를 9개로 늘렸으니까 90개의 보로노이 셀 포인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심레스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해야만 하는 셋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자르고 싶은 조각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포인트들이 영향을 미칠까? 라고 하면 속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라고 그러면 이 논문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 이 중에서 원래 오리지널 셀 포인트는 어디고, 얘네들이 이제 원래 오리지널 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룹 익스펜드를 써가지고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셀 포인트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얘를 몇 번 반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래서 킴미라는 이제 프리미티브 그룹을 삭제를 해야지, 라인을 없애야지만 얘네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 그 보로노이 컷이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프리미티브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얘네들을 가지고 보로노이 셀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바이패스 하셔도 작동을 합니다. 그 대신 속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셀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보로노이 스플릿을 사용을 하시면 이제 셀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 대신에 뭐가 있냐라고 그러면 피스 넘버 애트리뷰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몇 번 포인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로노이 패턴이야 라는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원래 오리지널 포인트에다가
추가적으로 미러된 포인트들을 많이 발생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사용을 하는 거라서 포인트 넘버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놨던 처음에 셀 포인트라는 포인트 애트리뷰트를 만들어서 자기 원래 갖고 있었던 포인트 넘버를 저장을 하고, 그래서 미러된 애들도 똑같은 셀 포인트 넘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피스 애트리뷰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셀 포인트를 읽어드리는 밥 셋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랜덤 컬러 바이 셀 포인트를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걔네들을 이제 3 곱하기 3 형태로 타일을 해보면 이제 심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조금 뭐랄까 좀 더 사용하기도 편하고 해서 뭐 이거는 사실 그냥 뭐랄까 논문을 보고 아 이런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 보려고 했는데 네 이제 뭐 이건 별로 좋지 않네, 이 방식은 좋지 않네 해서 이 방식으로 뭐 결정을 거의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RBD 머티리얼 프랙처처럼 아 요거 조금 엣지도 디테일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냥 요대로 사용하기엔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리스 보로노이 프랙처라는 어셋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테키라는 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6.5 이상에서 제가 지금 구입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작동을 하거든요. 18.5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걸 판매하시는 분이고 문제가 이제 non-editable HD예요. 그래서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돼 있지?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은 떨어지지만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어셋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 로드를 체크를 하시면 이제 포인트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 엣지 해서 엣지를 조금 울퉁불퉁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베벨 해가지고 얘네들의 두께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한 이런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어셋도 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것들을 구현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셋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리어딕 보로노이 테슬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왔던 링크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힙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받으실 수 있는 카페 글 링크들은 동영상 설명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도 공유하고 싶은 좋은 질문이 있으면 헬프데스크 티켓 영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